현미, 귀리보다 10배 좋다? 평소 먹던 흰쌀밥에 딱 이것 한 숟갈 넣었을 뿐인데 평생 혈당 80으로 떨어지고 10년 다니던 당뇨 병원 뚝 끊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응원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지혜 함께 나눠볼까요? 밥만 먹었을 뿐인데 혈당이 200까지 치솟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식사량을 조절해도 매번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식후 혈당이 180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관을 망가뜨리고 눈, 신장, 발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실제로 식후 혈당이 자주 200을 넘으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발가락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양의 밥을 먹고도 혈당을 훨씬 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저항성 전분이라는 신비한 탄수화물의 비밀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이 오히려 혈당에는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침밥을 꺼르면 하루가 힘들다. 밥 한 공기 안 먹으면 허전하다는 말. 우리의 정서 깊은 곳에는 늘 흰쌀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흰쌀밥이 당뇨병의 원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십니다. 오히려 난 평생 밥 먹고 살아왔는데 하며 걱정 안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밥은 예전의 밥이 아닙니다. 정제도가 높아지고 활동량은 줄어들며 혈당 반응은 더 민감해졌지요. 흰쌀은 겉껍질과 영양소를 거의 제거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자마자 포도당으로 빠르게 바뀌고 혈당이 솟구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밥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똑같은 흰쌀로 밥을 지어도 혈당을 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 특별한 전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소화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는 전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분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죠.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밥을 지은 뒤 냉장고에 12시간 정도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밥 속 전분이 저항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음날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워 드시면 혈당 반응은 훨씬 부드럽고 스파이크 현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일까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은 19만 명 이상을 22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주 5회 이상 흰쌀밥을 먹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17%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 2회 이상 현미를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11% 위험이 낮아졌지요. 특히 흰쌀밥을 현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발병 위험을 37%나 낮출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명확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먹는 쌀의 종류와 조리 방법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흰쌀밥이 왜 이렇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걸까요?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속만 남겨서 지은 이 밥은 이미 소화가 다 끝난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몸은 이걸 먹자마자 포도당으로 바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고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며 우리 몸은 과로 상태에 빠지게 되지요.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췌장을 피로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흰쌀밥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에게는 흰쌀밥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항성 전분 밥 만드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그대로 냉장고에 12시간 정도만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동안 밥 안에 있던 전분이 천천히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날 밥을 꺼내어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강한 밥으로 완성됩니다. 이 방법은 요리 실력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냉동보다는 냉장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냉동은 전분 구조가 깨지기 쉬워서 저항성 전분 생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소화가 약해져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께는 어떤 밥이 더 좋을까요? 흰쌀밥이 무조건 나쁘다? 아닙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겐 오히려 흰쌀밥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현미나 잡곡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그만큼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위가 더부룩하거나 자주 설사하시는 분들, 혹은 소화가 잘 안 되어 에너지 보충이 어려운 분들에겐 소화가 쉬운 흰쌀밥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당뇨가 많이 진행된 분들 중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잡곡에 포함된 인성분이 부담이 되어 의사들이 흰쌀밥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밥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흰쌀 대신 조금 더 건강한 곡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요즘 건강 유튜버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곡물이 있습니다. 바로 파롯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저당지수 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곡물 카무트도 주목할 만합니다. 혈당 지수가 약 40으로 흰쌀보다 훨씬 낮고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곤드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과식을 막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곡물들을 흰쌀에 섞어서 밥을 지으면 영양도 높이고 혈당 관리에도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이왕이면 좋은 기름을 함께 넣어서 밥을 지으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좋은 기름,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은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으면 저항성 전분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전분 구조의 재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스리랑카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밥을 지을 때 코코넛 오일을 넣고 냉장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밥 짓는 순서는 간단합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코코넛 오일 한 숟가락 넣고 밥을 짓습니다. 그 후 밥을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두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울 때는 고온보다는 중간 온도로 천천히 데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밥이 실제로 어떤 분께 효과를 보였는지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인인데 밥만 먹으면 혈당이 200까지 치솟는 분이셨어요. 도대체 한국 사람인데 밥도 못 먹고 살아야 하나요? 그분의 하소연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것이 현미와 카무트를 섞은 밥을 지어 냉장 보관해 드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밥 짓는 건 그대로 두고 보관법만 바꿨을 뿐인데 식후 혈당이 140으로 조절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혈당 걱정 안 해도 되니 마음이 놓여요. 이처럼 조리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도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사례처럼 혈당 수치를 변화시킨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성 회원은 원래 식후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곤 했습니다. 같은 밥, 같은 양이었지만
밥 짓는 법을 바꾸고 나서 그 수치가 140대로 안정된 겁니다. 당뇨 전 단계였던 그녀에겐 정말 큰 변화였죠.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든 덕분에 피로감도 덜 느끼고 식후 졸림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식사는 여전히 밥 중심이었지만 방식 하나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분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젠 밥 먹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실천 가능한 변화가 진짜 관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치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병원에서 놀랄 만큼 변화한 사례들도 함께 살펴볼까요? 흰쌀밥을 먹던 식습관을 바꾸고 곡물 혼합과 저항성 전분 밥을 실천한 회원분들 중에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6.8에서 5.9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늘 180을 넘기던 분도 130 안팎으로 안정되면서 병원에서도 의아해할 정도였죠. 약 바꿨어요? 란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밥 짓는 습관 하나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밥은 매일 먹는 식사이기 때문에 한 끼 한 끼의 변화가 누적되면 수치로 증명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 처음엔 밥을 줄이기 싫어했지만 결국 새로운 습관을 통해 스스로 식사를 조절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은 정말 밥에만 있었을까요? 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건 어르신들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죠. 특히 혼밥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밥에서 위로를 얻으시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잡곡밥, 현미밥만 드세요 하면 오히려 반발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꾸는 건 밥의 종류가 아니라 밥의 구성과 순서라는 걸 알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녀들도 몰랐던 비결은 한 끼를 그대로 두면서도 순서와 조리법을 바꾸는 데 있었던 거죠. 밥을 포기하지 않고 혈당도 잡을 수 있다는 이 방법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께선 이 방식을 적어놓고 냉장고에 붙여두고 계시다고 해요. 그만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겠죠. 밥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니 그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은 어느 60대 여성분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처음엔 굉장히 불안해하셨지만 매일 실천 가능한 식사법을 알게 된 후로는 표정도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그분의 삶을 바꾼 건 바로 하루 한 끼의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게도 큰 울림을 줬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한 끼의 힘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식단이 좋을지 더 알고 싶어지시겠죠? 경희대 한의학 박사 최정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뇨 관리엔 단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식사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그 조합은 바로 잡곡 70%, 백미 30%, 그리고 채소와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 구성이 좋은 이유는 식이섬유가 혈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식물성 기름이 혈관 염증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순서만 바꾸는 것, 작은 변화지만 큰 효과가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 식사의 원칙을 더 깊이 알려드릴게요. 이처럼 식사의 구성과 순서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또 한 가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밥은 어떻게 섞어 먹는 게 좋은가요? 가장 쉬운 방법은 오분도미를 기본으로 하고 현미, 귀리, 수수, 조, 그리고 곤드레 같은 나물을 곁들이는 겁니다. 특히 곤드레는 포만감도 오래가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되죠. 보관할 땐 따뜻할 때 그대로 냉장고에 넣는 게 핵심입니다. 4도씨 전후의 냉장 환경에서 저항성 전분이 잘 생성되고 다음날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워 먹으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매번 식사마다 따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건강한 밥상이 자연스럽게 차려지게 되죠. 그러니 이 식사법이 바쁜 현대 어르신들께도 잘 맞는 겁니다. 곤드레밥을 먹은 날 한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참 편하고 위도 편하네. 괜히 돈 주고 약 사 먹을 필요가 없겠어. 사실 당뇨는 약보다 식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당뇨에 좋다며 홍보하는 가공식품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판 카레가 그렇습니다. 카레는 강황 덕분에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중 제품엔 설탕, 밀가루, 감자 전분이 잔뜩 들어가 있어 밥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확 오릅니다. 이처럼 겉으론 좋아 보여도 속을 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뭘 먹느냐보다 어떤 상태로 먹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한 끼 밥상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오븐도미와 귀리를 7대3 비율로 섞고 곤드레를 살짝 넣습니다. 거기에 브로콜리나 당근, 양배추처럼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고요. 생들기름 한 숟갈만 뿌리면 완벽한 한 그릇이 됩니다. 이 밥상은 실제로 한의사, 영양사들이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구성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급하게 오르지 않거든요. 이걸 하루 한 끼라도 실천하신다면 약보다 더 큰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꼭 피해야 할 음식들도 정리해 볼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계속해서 해가 되는 음식을 드신다면 혈당 관리는 요원해집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야 할 건 흰 밀가루 음식, 액상 과당이 든 음료, 그리고 가공 육류입니다. 이 셋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염증도 악화시킵니다. 특히 빵이나 과자, 소세지 같은 건 쉽게 먹고 자주 먹게 되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당장은 증상이 없지만 나중에 합병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밥을 지혜롭게 바꾸는 것만큼이나 이런 음식들을 줄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할까요? 경희대 한의과대학 최정원 박사님은 말합니다. 당뇨는 음식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식사의 순서와 조합, 그리고 식물성 중심 식단이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맥산이라는 차가 추천됩니다. 맹문동, 오미자, 인삼이 들어간 이 차는 몸에 열을 내리고 갈증을 줄여 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한방 처방입니다. 맹문동은 폐와 위를 보하고 오미자는 간의 해독을 돕습니다. 인삼은 기력을 북돋아 당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지요. 한약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차처럼 마실 수 있는 생맥산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과 차를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요. 한방에서는 당뇨를 소갈이라 불렀습니다. 몸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에서 유래한 말이죠. 옛 어르신들은 단맛이 나는 소변을 보고 몸 안의 기운이 새어나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기를 채우고 몸속 불균형을 바로잡는 걸 치료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식사를 약처럼 쓴다는 개념이죠. 실제로 혈당을 낮추는 지압법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전통적인 방법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관리엔 밥만큼이나 우리 몸을 눌러주는 지압도 한 번쯤 실천해 볼 만합니다. 지금 소개할 두 혈자리는 실제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아래에 있는 직기혈입니다. 무릎뼈 아래에서 발목 안쪽까지 선을 그은 다음 그 길이의 110지점쯤에 위치한 지점입니다. 이곳을 3분 정도 꾹꾹 눌러주면 췌장의 기운을 돋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목 안쪽에 있는 간사혈입니다. 손목 주름에서 팔꿈치 쪽으로 손가락 4마디 거리쯤에 있지요. 이 자리를 치약 짜듯이 위쪽으로 눌러주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간 기능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23번만 지그시 눌러보세요. 밥과 함께 꾸준히 하신다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최근 건강에 민감한 분들 사이에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당뇨 조절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만 조절한다고 끝이 아니란 거죠. 잠이 부족하면 우리 뇌는 더 많은 당을 원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돼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도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단뿐 아니라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 해소 습관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걷기, 계단 오르기만 꾸준히 해도 근육이 혈당을 연료처럼 소모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혈당 관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흔히 당뇨에 좋다는 음식 중에는 잘못 알려진 정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레가 당에 좋다더라는 이야기,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레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항염 작용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시판되는 대부분의 카레 가루에는 밀가루, 설탕, 감자 전분이 섞여 있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지만 방울토마토는 당도가 꽤 높고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의 조합과 양 그리고 조리 방식입니다. 이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진짜 당뇨 식단이 완성됩니다. 실제로 이런 조합이 효과가 있는지 비교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양의 흰쌀밥을 먹은 사람과 저항성 전분 밥을 먹은 사람의 혈당 수치를 비교했죠. 흰쌀밥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185까지 올랐지만 저항성 전분 밥 그룹은 135에서 멈췄습니다. 4050 정도의 차이는 당뇨병 전 단계와 정상 사이의 기준선입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량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저항성 전분을 섭취한 경우 인슐린 과다 분비가 줄어들어 췌장 부담도 덜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밥 짓는 방법 하나로 혈당 관리와 췌장 보호, 포만감 유지까지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셈이지요. 우리가 알아본 건강한 당 관리법,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밥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밥 짓는 법을 바꾸세요. 둘째, 곡물은 5분 도미를 기본으로 7대3 비율 잡곡을 섞으세요. 셋째, 밥을 지은 뒤 냉장 보관해 저항성 전분을 만드세요. 넷째, 식사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다섯째, 액상 과당, 정제 밀가루, 가공육은 꼭 피하시고요. 여섯째, 꾸준한 걷기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해소도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당뇨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녁밥 짓고 남은 밥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내일 아침 데워 드시기만 해도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밥상 위엔 채소를 조금 더 올리고 밥은 한 숟가락만 줄여보세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는 확 줄어듭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져도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당뇨는 참고 기다리는 병이 아닙니다. 한 숟가락부터 바꾸는 용기가 가장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밥상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도와주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어르신이 잡곡밥을 드시는데 자녀가 따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안 되겠지요? 건강한 밥상을 가족이 함께 나누는 순간 당뇨 예방은 물론 가족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같이 걷고 같이 요리하고 같이 웃으며 식사하는 것, 그게 최고의 당뇨 관리법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혼자 식사하신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말 한마디보다 함께하는 밥상이 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직접 실천해보신 밥 짓는 팁이나 혈당 변화 경험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이 계속 어르신들께 따뜻한 건강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응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밥은 우리가 평생 함께해온 친구이자 삶의 힘이었습니다. 그 밥을 포기하지 않고 더 현명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한 끼 밥상 위에서 여러분의 내일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먹는 게 약이 되고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응원합니다.